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수를 세는 데는 10손가락도 많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한두 명만 해도 정말 감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은요, 영끌한 이들, 비투한 이들이 되게 이 궁지에 몰려 있어서 그들이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범죄자가 예를 들어 금고트리범이 있어요. 그 금고트리범이 이제 손을 씻고 더 이상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해요. 그런데 그럴 때 갑자기 집에 가족 중 누군가가 큰 사고를 겪어서 큰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식놈이 뭐 보증을 잘못 써서 수억 원의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범죄,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마지막만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더 꼬여서 더 큰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이때까지 뭐 패닉 바잉이니 영끌이니 비투니 하면서 막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대거 큰 손해를 입고 궁지에 몰리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동생이 누나를, 그리고 친형이 친동생을,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믿기 어려운 일들을 벌리더라는 겁니다. 평상시와 같은 평범한 상황에서는 돈 문제가 엮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거의 잘 안 일어납니다. 그냥 부모 형제나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 간에 의가 상하고 그냥 등 돌리고 그냥 말죠. 근데 이제 큰 돈이 걸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원수보다 더 심하게 싸우죠.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처럼 영끌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은 안 나가고 집은 안 팔리고 원리금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생활비 부담도 더 심해지고 이러면요,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평온하게 공부에 집중해서 성적이 올라가고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또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안 좋아지겠습니까? 생활비가 부족해서 허덕이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외식하러 가겠습니까? 뭐 영화를 보러 가겠습니까? 뭘 하러 가겠습니까? 아예 그런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모습들이 다 파탄나는 겁니다. 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제 서서히 그 부채 폭탄이 까발려지고 있답니다. 전세 가격도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벌어진다고 하고 전세금 반환 대출도 잘 안 되고 집주인들이 난감해 한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라고 내 돈 내놓으라고 엄청 이렇게 발악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거죠.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있는 이들이 되게 많답니다. 신용대출, 카드빚 돌려막기도 계속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집 뺏기고 또 남아있는 빚이 또 계속 따라다니면요, 이제 파탄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고 순리대로 상식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빨아들이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겁니다.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내일까지 돈 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전화해서 계속 돈을 빌리겠죠. 나중에는요, 지인들이 갚으라고 하면 배째버리는 거죠. 놔버리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투기, 코인 투기, 광풍 뒤에 남은 게 뭐겠습니까? 빚더미밖에 없습니다. 그 빚더미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겠냐라는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민심이 꽤 안 좋죠. 부동산 투기의 엄청난 그 충격들을 많은 사람들이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 신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좀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오판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보는 안목도 키워야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각오를 다지고 냉정함을 또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우린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내 능력도 길러야 되고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참 만만하지가 않죠.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을 의심하고 확인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사롭지 않은 시국이죠. 사람에게 내 속 사정을, 나의 개인사를 함부로 털어놔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털어놨다가 그게 부메랑처럼 나를 엄청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겁내야죠. 좀 더 두려워야 됩니다. 살아가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참 많은 두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되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걸 막기 위함이다. 주변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내가 함부로 나섰다가 인생이 개박살 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그걸 좀 잘 따져가며 지내야 되는 거죠. 많은 생각, 많은 고민, 많은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잘 살펴야죠. 잘 따져야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여러 가지들을 다각도로 보고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든 조급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자라는 겁니다. 저는 자꾸 조급해집니다. 좀 궁지에 몰리고 자꾸 서두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은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문제를 던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생각하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불특정 다수와 싸우고 있는 저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한심하죠. 답답하죠.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걸까요? 왜 이 모양일까요?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었다가 호되게 당했으면서도 그게 또 잘 안 바뀝니다.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